자, 안녕하세요. 제 말씀 잘 들리죠? 운영체제 3주차 됐네요. 네, 첫 주차 빼니까 두 번째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지만 일단 저번 주 수업할 때 조금 미진했던 거 맞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그 구조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뭐 완벽하게는 하진 않고 좀 일부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좀 시스템이 좀 잘 운영이 안 돼서 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그래서 이 수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수업했던 거 제가 어저께 요청도 있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자료도 알려달라 해서 제 거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랬죠. 이걸 유튜브 가서 검색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 그 채널이 나오는데 뭐 좋은 채널 아니고 그 아주 작년에 했던 운영체제의 그 영상도 아마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뭐 그 다른 것들 몇 개 영상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뭐 해외 이제 그 봉사 갔던 거 뭐 그런 것도 있으면 한번 보시고 혹시 이제 그 우리 대면으로 모든 게 되면 다시 또 해외 이 학생들 체험 활동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참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어, 자, 오늘 건 저번 시간에 좀 제대로 못했던 거 이런 거 했었죠. 배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했었죠. 자, 이 배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우리 유닉스 환경에서는 make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make 파일에다가 어떻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컴파일도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 다 되면 실행하기 전에 이 우리 컴파일러에서 프로그램을 한 줄로 다 짜는 게 아니죠. 모듈 단위로 짜가지고 일부분만 수정될 것들만 이제 그 편집기로 편집하고 나면 그 부분만 다시 컴파일하고 다시 합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죠.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링크라고 하는 걸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실행을 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컴파일하게 되려면 뭐가 있냐면 파일들이 있죠. 프로그램 코드들. 이 파일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들로 구성되는데 이 파일들의 수정된 부분들 이걸 갖다가 다시 이 컴파일하고 나면 오브젝트라고 코드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죠. OBJ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제 그 오브젝트 코드라고 하는 거를 바로 실행시킬 수 있냐면 그렇게 실행은 안 되고 그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우리 윈도우 환경에선 뒤에 확장자가 EXE가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EXE가 붙기 위해서는 링크 또는 링커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따라서 이 오브젝트 파일들을 여러 개를 그 합쳐주는 거죠.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링크라 그러고 실제 동작할 적에는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어디에 그 올라가서 실행할지까지 다 결정해 주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사람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죠. 보통 여기에 그 수작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컴파일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링크하라고 해서 수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엔터키를 치게 된다. 그리고 실행을 하는 이렇게 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작업을 이런 것들을 불편하니까 제거한다 이거죠. 그리고 뭘로 하냐면 자동화해 준다.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게 뭐냐면 이 그 메이크 파일 또는 배치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도스 화면 또는 윈도우 화면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그걸 CMD 화면에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확장자가 뒤에다가 BAT라고 하는 배치라고 하는 거에 그 앞자리겠죠. BAT 이렇게 해서 확장자를 BAT로 붙이시고 내가 실행할 거를 차례대로 집어넣어 주면 뭐 편집기 가지고 또는 이제 이 메모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엔터 요거만 실행하게 되면
이 CMD 화면에서 차례차례 알아서 실행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배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배지 시스템이 그냥 메이크 파일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창기에는 이게 그 프로그램이 한 명령어당 하나의 그 종이를 써서 저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냐면 카드라고 하는 걸 썼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카드가 있었어요. 이 카드인데 이 카드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A equal B라고 하는 명령을 썼다 그러면 A equal B에 해당되는 이 빳빳한 카드 한 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100만 장으로 100만 줄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100만 줄에 해당되는 종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개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걸 카드다. 그래서 이 카드로 들어간 걸 갖다가 바로 실행을 읽어드려서 실행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여기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본체에서 다 하고 나면 인쇄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전선줄로 연결돼 있으면 그래서 카드 리더라고 하는 리더기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 리더기에다 집어넣으면 이 카드들이 뭐 수십 장의 명령어로 되는 걸 쭉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카드 리더에서 읽고 그 다음에 이거 다 하고 나면 본체에서 컴파일하고 실행하시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면 인쇄를 해라라고 하는 거를 숫작업으로 했던 거를 여기다 자동화하기 위해서 요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는 컴파일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알아서 이제 카드 중간에다 삽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잡 컨트롤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또는 그 잡 컨트롤 해주는 걸 갖다 표현하기 위한 언어다 그래서 잡 컨트롤 랭귀지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엔 데이터들이 쭉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앞쪽에는 코드들이 있고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엔 다시 이 끝에다가 이 그 종료를 하라든지 아니면 인쇄를 해라라고 하는 또그 잡 컨트롤 언어로서의 그 표현해 주게 되면 이 수작업에 의해서 인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인쇄가 되겠죠. 그럼 사람의 그 손을 좀 덜게 되니까 이 작업 환경이 굉장히 좀 좋아지겠죠. 잠시 쉬는 동안에도 인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돼 있는 상태죠. 선으로 직접 연결된 게 온라인이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 리더에서 읽어서 인쇄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업이었다 하죠. 그 다음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길산이라고 하는 사람 거를 또 일을 해줘야 되는데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 일이 굉장히 길어서 이 사람 카드를 읽어드리는데도 한참 인사해 주는데도 한참 그렇게 걸린다면 뒤에 장길산이라고 하는 사람 일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온라인으로 되는 걸 갖다가 일단 잘랐어요. 그래서 그걸 오프라인으로 바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 인쇄진 부분도 오프라인으로 바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별도의 이 그 카드 리더의 요거만 가지고 하는 별도 장치 별도 장치를 이렇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인쇄해 주는 거에 해당되는 별도의 장치를 그 갖고 있어서 이 다 카드 리더기에서 읽었으면 하드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테이프 드라이버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다 하고 나면 이 하드디스크에다 집어넣었다라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이렇게 본체로 읽어드리면 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인쇄해주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제 그 인쇄 장치에 두지 않고 하드디스크에다 이렇게 넣어둔다. 그리고 나서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에서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세 가지가
요거죠. 자, 이거와 본체와 인쇄 장치가 실제 제 그 뭐 리더기라고 하는 거에 별도의 장치가 있고 프린터에 별도 장치가 있으니까 병렬 동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은 상승됐지만 카드 리더기에 그 컴퓨터 기능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입출력에 전담해 주는 기능. 인쇄하는 데서도 하드디스크에서 읽어드리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해서 병렬 처리해 줄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걸 오프라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본체에서 인쇄해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쇄를 직접 하지 않고 이 하드디스크에다 인쇄할 내용을 저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스플링이다라고 한다. 스플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워낙 많이 사용되는 용어니까 전 시간에 스플링에 대한 게 뭐의 약자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스플. 자, 이 ing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명사 형태로 만들기 위한 거였고 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본체와 주변기가 병렬로 동작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다음에 주변기기가 이 병렬 동작하기 위한 그 목적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특히 인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인쇄 장치가 늦으니까 이 고속의 인쇄 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일단 저장해 놓고 인쇄는 천천히 하면서 병렬로 동작해 주게 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인쇄해 주는 동안을 CPU가 담당하게 되면 이 CPU가 연산 처리해 주는데 또 그 늦어져서 전체적인 작업의 효율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 준 게 스플링이다. 지금도 이 우리 인쇄해 줄 적에 바로 인쇄 장치에다 바로 제 인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저장해서 천천히 제 그 CPU는 연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주변 장치에 해당되는 인쇄 장치는 따로 해주죠.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 같은데 일부 영역을 만들어서 인쇄해 주는 부분들이 글로 들어간다 이죠. 이 S는 동시한다라 해서 이 simultaneous라고 하는 거의 약자의 S였다. 첫째 글자였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P는 주변 장치라고 하는 퍼리퍼럴이다. 그 다음에 그 두 개 O가 있죠. 첫 번째 O는 온라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서 그 O를 따왔고 그 다음에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에 O하고 L을 따왔다. 그래서 스플링이다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메모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 그 주변 이제 그 이와 같이 주기억 장치가 있다 하죠. 주기억 장치를 보게 되면 주기억 장치의 일부분은 꼭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OS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OS의 핵심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거다. OS 전체가 다 올라가질 않죠. 우리 OS 그러면 처음에는 유닉스 같은 경우는 이 한 256KB 잘 돌아갔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유닉스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OS가 됐죠. 그래서 크기로 보게 되면 메가바이트 이상의 주기억 또는 심지어는 기가바이트에 해당되는 이 그 주기억 공간을 갖고 있어야지만 추천해 돌아가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추천안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OS가 점점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OS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핵심 부분만 주기억 장치에 넣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커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머지 OS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주기억 장치에 들어갔다가 또는 또 필요 없으면 또 다른 걸로 그 자리를 대체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공간이 여기가 사용자 공간인데 사용자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사용자가 쓰는 공간이 요거밖에 없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거죠. 유저가 1번 유저는 요거밖에 안 써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낭비가 될 테니까 유저한테
예, 다시 이 공간도 같이 쓸 수 있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n개 유저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다시 말해서 유저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썼는데 프로그램이라고 보자 이거죠. 이것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같이 주기억 장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동시에 이 주기억 장치에 여러 개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하는 거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멀티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하죠. 우리 멀티라고 하는 말 많이 쓰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이다. 자, 이 멀티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첫 번째 거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은 두 번째가 하고 두 번째 다 끝나고 나면 세 번째 하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다 그 끝나고 나서 한다면 배치 시스템이 되는 거죠. 단 하나 끝나고 하드디스크나 외부에서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걸로 동작시키니까 그만큼 한꺼번에 저희가 읽어드려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 그 변경하는 데 걸린 시간은 좀 절약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하나 끝나고 하나 끝나고 하는 그런 차례대의 순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시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쭉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시간에 보니까 첫 번째 잡이 일이 끝나고 첫 번째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그 이와 같은 거는 배치라고 하는 동작이었다라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이 그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한번 보죠. 이게 시간인데 이 첫 번째 일이 굉장히 컸어요. 이 잡인데.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아주 요만큼밖에 안 한다 이거죠. 그랬다면 두 번째 거가 기다리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도 배치 시스템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개선해서 만든 방법이 뭐였냐면 이렇게 하자 이거죠.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어떤 짧은 순간에 여기에 아주 짧은 순간에 첫 번째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일이 다 끝나지 않았으면 두 번째의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에 또 다 안 끝났으면 세 번째 일을 해주고 다시 첫 번째 일을 되돌아와서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일을 하도록 하고 뭐 이런 식의 순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인데 전체적인 이런 시간에서 보게 되면 시간 한 타임이었다라고 유닛 타임이다라고 한번 보죠. 그래서 일정한 어떤 구간을 나눴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타임 쉐어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시간을 나눴다 그래서 시분할 시스템이다라고 불러요. 타임 쉐어링. 요즘에 모든 이제 그 시스템들은 다 타임 쉐어링화 돼서 동작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뭐 웹서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화가 왔다 그러면 웹서핑 하는 거는 그대로 이제 검색하는다고 하면 검색을 하는 동안에 전화가 오면 전화 받고 있고 같이 병렬로 동작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다 시분할 어떤 그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PC에 대한 운영 체제는 이제는 지금 이 아주 몇십 년 전에 이 대형 컴퓨터에서 돌아갔던 거하고 맞먹을 정도의 기능이죠. 또 스마트폰에 있는 이제 그 뭐 실제적인 운영 체제라기보다는 이 그 미들웨어라고 하는 개념인데 밑에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다 그러면은 이 가장 밑에는
유닉스가 있고 그 위에다가 좀 쓰기 편리하도록 스마트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OS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미들웨어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이름 하나를 붙여서 안드로이드라고 붙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이 스마트폰도 과거 이 중형 컴퓨터나 대형 컴퓨터에 있는 그런 OS의 기능을 다 차용해다 써서 지금 뭐 PC의 OS 따라 해서 특별하게 다르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점점 그 CPU 가격이 그 하락하고 또 반도체 기술이 많아지고 반도체 공장들도 많아지고 회사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얘는 병렬 컴퓨터라고 하는 걸로 가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패러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패러렐 시스템 하드웨어는 만드는데 여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CPU는 수십 개를 갖다 그 안에 넣었는데 프로세서는 그거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고가의 돈을 주고 사는 패럴 병렬 컴퓨터에 따르면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OS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OS가 두 가지 패러렐 시스템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그 캐비넷과 같은 데서 메모리도 있고 CPU도 있고 그래서 같이 동작하시는 거. 다시 말해서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여기에 CPU 1번이 있고 또 CPU 2번이 있고 또 CPU 3번이 있고 CPU 4번이 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데이터도 존재하겠지만 프로그램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수행이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CPU 4개가 병렬로 유기적으로 동작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기억 장치를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공유해 주는 거죠. 이게 공유 부분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타이틀리 카플드 머신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타이틀리 카플드 머신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OS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OS에 하나 다시 써면 타이틀리 커플드 이 머신 OS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생산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 주기억 장치를 공유하다 보니까 하나가 그 주기억 장치에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CPU들이 그걸 갖다가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더욱이 충돌이 자꾸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든 게 뭐냐면 우리 이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이라든지 뭐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만든 것처럼 CPU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 내 그 메모리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도 CPU가 있고 자체 내 메모리를 갖고 있고 이렇게 생긴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컴퓨터처럼 만들어져 있고 이게 선로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서로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죠. 별도의 그 자기의 로컬 메모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로컬 메모리다. 이 메모리는 CPU는 이쪽 CPU 1번이다라고 한다면 CPU 1번은 로컬 메모리 1번에 대한 것만 쓸 수 있게 되죠. 필요하면 이 그 선로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가 일종의 선로를 랜과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겠죠.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 같은 것도 써도 되겠지만 그건 너무 저희 그 광범위하게 나가니까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이런 구조 체제로 만들어져 있는 거. 이걸 갖다가 루스리 카플드다. 이 타이틀가 아니라 조금 저희 이 아주 꽉 쥐어 놓은 건 아니죠. 그래서 루스리 카플드다.
루즈리 카플드 머신의 OS라고 하는 걸로 또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즘에 나온 OS들을 보게 되면 다 실시간 시스템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게 되죠. 리얼타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 이 시중에 판매되기도 하고 무료로 쓸 수 있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리얼타임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컴퓨터가 있는데 그 착륙을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라고 했을 때 지상 관제소하고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제 착륙하기 위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조치를 좀 벗어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추락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그런 어떤 거를 잘 꽉꽉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얼타임 시스템에서를 만들 때 OS는 크게 하드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걸 조금 저희 시간을 늦춰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 그 대신 단계별로 순서만 지켜주면 된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소프트 리얼타임이다라고. 이건 절대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비행기 착륙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OS 또는 이제 그 원자로 제어에 들어가는 OS 뭐 이런 것들은 하드 리얼 타임 시스템이래야 되겠죠. 반면에 우리 이제 영화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뭐 본다라고 한다면 비디오 온 디맨드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영상이 중간에 잘린다든지 조금 늦게 오고 사람 목소리하고 좀 맞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늦게 되면 짜증나니까 그런 시스템 쓰지 않겠지만 하여튼 큰 문제가 없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좀이 토러러블이라고도 얘기하고 융통성 있는 시간을 갖다가 활용하면 되겠다 하죠. 자, 비디오 온 디맨드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런 데 사용되는 거다.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OS들이 다 내장되어 있죠. 유닉스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데이터베이스도 들어가 있고 완전한 하나의 시스템을 손바닥만한 데다가 들고 다닌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베디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죠. 인베디드 시스템은 일반적인 OS하고 또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OS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 같은 데서 OS하고 좀 달라야 되는 게 화면도 적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좀 경량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뭐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OS를 또 생각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제거해 줘야 되겠죠. 꼭 제거. 뭐 이런 식의 기능들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장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장에 대한 거를 좀 보도록 하죠. 2장은 운영체제 구조인데 운영체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전체적인 형태를 볼게요.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오래전에 나왔던 운영체제 1980년대까지 특히 데스크탑용으로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당시에 불렀죠. 그래서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OS들은 이 어떤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끈기 있는 사람이 젊었을 때 학교도 잘 안 가고 학교 다니다 학교 때려치고 그리고 만든 시스템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않고 이것 필요하면 이것도 집어넣고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하나 또 시중에 나와서 그럼 거기도 맞춰서 집어넣고 그래서 누더기처럼 계속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누더기를 겉대는 걸 패치라고 얘기하는 그 패치 시스템 만들듯이 이렇게 이제 덧칠해졌는데 그 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교에서 처음에 시작됐어요. 더라고 하는 OS가 있는데 그걸 계층화된 어떤 OS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런 어떤 기능들이 다 모여서 전체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 OS 내부를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서 볼 수 있겠다. 제일 위쪽에 보게 되면 사용자라든지 또는 이제 OS를 쓰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 대표적으로 컴파일러라든지 아니면 엑셀과 같은 어떤 또는 또 HWP와 같은 워드 프로세서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들 이걸 갖다 유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엑셀과 같은 것들 또는 이제 아래 한글과 같은 것들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또는 컴파일러 같은 걸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있죠.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그 하위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들을 유저들하고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하위엔 또 다 뭐가 있냐면 이 밑에 쪽은 제일 밑에는 하드웨어가 있겠죠. 여기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 위에 이걸 테두리 상으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여기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OS. OS 안에 보게 되면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용자들이나 시스템 프로그램이 이 OS를 막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 OS 영역인데 OS 영역이에요. 이들 들어와 가지고 이 OS 프로그램에 있는 일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시스템이 섣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2년을 동작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2년 거의 다 돼서 1초 남았는데 그때 운영체제가 딱 섞버렸다. 그러면 다시 2년 동안 다시 실행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OS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OS라고 하는 거는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지 않고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필요하면 나한테 요청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OS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이 도움 필요하는 콜센터에다 얘기하라 이거죠. 우리 어디다가 지금 뭐 보험회사든 뭘 물건을 사면 직접 저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에서 모든 걸 상담해 주듯이 여기도 OS에 필요한 요청 사항이 있으면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여기다 물어봐라 라고 하네.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냐면 시스템 컬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죠. 시스템 컬을 통해서 OS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요청을 해라. 그래서 OS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일단 프로그램 수행을 하기 위한 걸 담당해 주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익스큐션 담당해 주는 이 부분을 갖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또 실행 하다 보게 되면 드라이브라고 하는 걸 많이 설치하죠. 그래서 IO에 동작해 주는 이 오퍼레이션 담당해 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 또는 또 이 파일을 담당해 주는 부분들이 있죠. 또 뭐 에라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테고 뭐 계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어카운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필요하면 유저들이
여기다 요청해라 이거죠. 시스템 컬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면 OS가 알아서 서비스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그 OS 영역이고, 일단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관문이 있죠. 문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OS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줬다. 그래서 벽을 쳐놓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윗부분을 갖다 뭐라면 유저 공간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유저 공간에서는 시스템 컬이라든지 OS하고의 그 유대 관계를 그 연결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뭐를 갖고 있냐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들로 이루어져서 OS하고 사용자 간의 어떤 연동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지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겠죠. 또는 아까 얘기한 배치 동작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뭐 make 파일 같은 걸 쓴다든지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cmd라고 하는 명령어 또는 우리 유닉스에서는 쉘이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커맨드 라인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또 저희 그 OS의 기능들 예를 들어서 파일의 상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뒤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지금 할 때는 윈도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 그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기능을 하고 내가 파일에 대한 어떤 속성을 보고 싶다 그러면 속성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하나를 그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그 파일에 해당되는 게 언제 만들어졌고 파일 크기는 어떻게 됐고 뭐 하는 것들이 나오죠. 뭐 그런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다라고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우리가 OS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다 담당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OS가 해줘야 될 서비스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OS가 해줘야 될 서비스는 어떤 거냐?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일단 이 프로그래머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그 프로그래머의 편리성을 한번 보자.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를 위한 편리성이다. 관점에서 OS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냐. 운영체제라고 하는 게 아예 없는 시스템이 있죠. 아주 쪼깐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OS를 집어넣지는 않죠. 그랬을 적에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이 실행부터 결과가 산출될 때까지 모든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알아서 저희 만들어 줘야 되겠죠. 거긴 내가 뭐 아주 쪼깐한 CPU를 넣었다 그러면 CPU를 이용해서 주변 장치까지 뭐 예를 든다면 거기에 센서 하나 붙어 있었다. 사람이 지나가는 수를 샌다. 그러면 그 사람 지나가는 수를 세면서 몇 명이 되면 문을 닫아버린다든지 사람이 들어오면 불을 킨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해준다. 그러면 켰다 껐다 사람이 들어왔다 그 감지해주는 것까지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프로그래머가 너무 일이 많아진다 이거죠. 대형 컴퓨터에서는. 따라서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리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수행을 해줘야 되겠다. 그냥 클릭 하나로서 실행이 되면 OS가 다 알아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클릭해 주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주기억장치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프로그램 실행하고 그 결과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다시 주기억장치를 뒤져가지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메모 프린터를 해줘야 된다. 그럼 프린터가 꺼졌는지 켜졌는지 프린터하고 연결해주는 프로그램까지 다 개발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지치는 거죠. 실제적인 코드들을 알고리즘은 핵심 알고리즘은 빠져 있고 뭐 다른 거 꾸미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컴파일러지 OS가 알아서 해줘라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프로그래머 편리성을 지원해 주는 거다. 또 하나가 I/O 동작에 대한 거죠. I/O 장치들이 여러 개 있죠. 입출력 장치들이 입력 장치가 있는데 DVD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럼 DVD를 읽어드릴 때와 쓸 때와 그 다음에 그 DVD에서
이 로컬한다라고 한다면 거기다 저장을 한다면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뭐 레이저 같은 걸로 또 뭐 그 좀 파내기도 하고 뭐 그런 작업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 그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다 한다면 굉장히 복잡해질 거다. 또 예를 들어서 I/O 장치 하나 새로 생겼어요. 이제는 이제 그 이 음성을 인식하는 장치가 들어왔다. 그럼 음성 인식하시는 거에 대한 동작을 또 프로그래머가 하나하나 또 캐치해가지고 그 감을 잡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OS 커널에서 알아서 해줘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파일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이 OS가 알아서 해주라.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어떤 조작, 그래서 매니플레이션이다. 이런 조작에 대한 것들도 이 그 프로그래머의 편리성을 위해서 해줘라 이거죠. 또 하나는 통신과 관련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료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 주기억 공간을 갖다 공유할 수도 있고 또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이 연산을 하다 보게 되면 나누기 0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불능인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겠죠. 또는 메모리를 초과해 버렸는데 이 그런 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 시스템에 섞버려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사용자가 잘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처리해 줘서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에러 디텍션 해주는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죠. 그래서 이 OS 서비스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머 편리성을 위한 부분이 꼭 들어야 되겠다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OS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효율적인 동작을 갖다가 보장해 줘야 되겠죠. 효율적인 동작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 그 하나의 그 프로그래머라든지 유저가 모든 그 시스템을 다 독점하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다시 말해서 CPU를 혼자 독점해 가지고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하나도 동작을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프로그램 무한 루프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리해주는 타임 쉐어링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듯이 자원 분발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CPU 동작에 대한 거, 주기억 공간에 해당되는 거 등등.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체 자원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할당 분제, 그래서 리소스 알로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이 그 효율적인 동작 보장해 주는 데 쓰인다. 그다음에 계정과 관련된 부분도 효율적인 동작에 대한 거죠. 계정을 제거해서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좀 서비스를 빨리 해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해주고 동작을 또 메모리도 좀 많이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의 그 계정이 다르면 이 무엇보다도 좀 빨리 먼저 쓸 수 있는 이제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카운팅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계정 관리. 네, 세 번째가 이 보안과 관련된 거,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자, 이거 이제 첫 번째 가장 쉽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패스워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쓰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 계정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을 쓸 적에는 아무나 쓸 수 없는 파일들이 있어요. 이 시스템 파일 같은 거 마음대로 지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보호해주는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 OS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OS 부분인데 이 OS 부분을 침입해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에 이 그 창구를 하나 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창구를 뭐라고 했냐면 콜센터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콜. 근데 그 콜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콜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질 않고 이 OS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시스템 콜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기능이 뭐냐면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인터페이스 기능으로서 제공되는 게 뭐냐면 시스템 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컬에 보게 되면 어떤 것들에 대한 걸 담당해 줘야 되겠느냐라고. 하나가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 이 그 주기억 장치의 하드디스크에 있을 때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든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주기억 장치 waller일 때는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CPU가 그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주던 아니면 대기 상태에 있던 일단 주기억 장치에 있으면 그 프로그램은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 자, 이거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조금 있다가 몇 주 있다가 다시 얘기할 거기 때문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고 먼저 얘기할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걸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프로세스 제어과 관련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특히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HWP라고 하는 게 하드디스크는 하나 있지만 HWP를 클릭 세 번에 따르면 세 개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막 동작하면서 이 그 타임 쉐어링의 어떤 시간 분할로서 동작하고 또는 또 같은 이 그 메모리를 또 활용할 수도 있고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그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제어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병렬 동작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파일과 관련되는 것도 시스템 컬에서 저희 담당해 줘야 되겠다. 파일을 갖다가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삭제해 주는 거, 뭐 이런 기타 등등 작업도 이 그 실제 이 사용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OS가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그 프린터 작업과 같은 경우 또는 시간 컴퓨터 안에서 제공되는 시간들이 있죠. 날짜 바꾸는 거. 그거 아무나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에서 이거 어떤 작업해 줄 때 프린터 작업해 주는 것처럼 디바이스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인쇄해 주는 부분들도 이걸 디바이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사용자가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하면 운영체제가 알아서 그거를 담당해주는 OS의 일부분이 처리해주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가 이 그 정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자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이 숫자들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열된 거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중요한 어떤 이 그 의미가 들어갔을 때를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이 첩보원이 어디 가가지고 사진을 잔뜩 찍어 갖고 왔어요. 그럼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때 이 군에 해당되는 어떤 자료를 사진을 찍었다라고 했으면 그거는 정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이 인포메이션에 해당되는 유지 보수에 해당되는 것도 이 시스템 컬에서 해주는 거다. 이 인포메이션인데 결국 뭐냐면 우리 데이터들을 갖다 삭제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들이 언제 이 데이터는 만들어졌고 그 데이터가 언제 이 그 또 삭제를 했고 이 데이터의 크기는 그 파일의 크기는 얼마고 그런 것들이 다 관련된 거죠. 그래서 메인테넌스 이렇게 해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스템 컬에서 해주는 게 뭐냐면 내가 저쪽에 어디단가 그 메모리에다가 자료를 좀 써야 되겠다. 또는 프로세스하고 프로세스 간의 어떤 자료를 갖다가 좀 주고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통신 부분이 들어가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시스템 컬에서 담당해 준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이 시스템 컬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생긴 모습은 이 C 언어의 제 함수 같이 생겼죠. C의 그 함수 같이 생겼다. 우리가 보통 유닉스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닉스의 이 상당 부분을 C 언어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이걸 구분해서 그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는데, 그거는 이그 하나 뒷부분에 가면서 추가해 가면서 설명드리면 되겠고, 1장만 보게 되면 1장, 2장만 보게 되면 OS 다 끝나는 거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료가 다 핵심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갔죠. 그 개념이. 일단 그 개념에 대한 걸 여기서 하게 된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서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갈 길이 멀어서 그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OS에 대한 어떤 실제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 다 동영상 저장되면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별하게 안 하더라도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우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웹엑스 시스템 자체 내에서 회사에서 시스코 회사에서 그 수업한 자료들을 녹화해서 다시 그 학교 홈페이지로 넘겨놓죠. 그래서 그때 한 2, 3일 있으면 올라오니까 그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버추얼 캠퍼스에 있는 부분을 들어오시게 되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다. 그럼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